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쨌든 어마무지한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던 자산 시장들, 그건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금리 정책 때문에 모든 자산군들이 아주 맥을 못 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달 전쯤에 봤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의 하락이 더 심해질 거라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따로국밥이 될 거란 얘기죠.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을 보이고, 그리고 주식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주식의 하락이, 그리고 암호화폐의 상승이 이어질 거란 얘기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선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이 비트코인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차티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은 현물보다는 선물을 많이 선호하겠죠. 제가 선물을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까지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암호화폐 시장. 그 이유는 어쨌든 특별한 규제가 없었고, 소비자들의 지식이 별로 없었고, 기업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고래들이 장난을 쳐서 상승을 시키고 하락을 시키면서 무슨 청룡열차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시장이 이제는 거의 시장의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규제가 채택이 된다면, 또한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현물 투자보다 오히려 이제 선물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가정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라는 가정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물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은 현물 시장에서 다시 점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히려 현물 시장에 투입되는 돈보다 선물 시장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자들이 돌아왔고, 이제 테라의 낙진이 풀렸음을 시사를 한다. 테라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거의 진정 국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지정학적 요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심각하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식량, 러시아의 자원, 전 세계가 휘청거릴 만큼 충분한 영향력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죠. 서울 번개 때 만났던 청년, 아름다운 청년 같아요. 꽤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35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참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본인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고 표현을 해줬고, 되게 올바르다,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제자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리프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졸업 선물로. 좋은 스승을 둔 것 같아요. 그 제자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선물이겠죠. 그런 선물들은 지금 당장은 뭔가 기분 좋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분들도 조금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너무 통화를 한 다음에 기분이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좀 공부도 못하고 좀 놀면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올바른 청년들을 보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괜히 저도 착해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20대, 30대 분, 되게 착한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디지털적인 착함, 정형화된 착함, 약간 딱딱한 순수함, 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는 잘 아시죠? 저희 나이대의 어떤 그런 친근함은 약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디지털 순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겠죠. 그거를 가장 크게 차이나게 하는 거는 어쨌든
책장을 넘겼던 그런 세대와 컴퓨터를 보면서 모든 걸 해결했던 그런 시대적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순수함보다는 아직까지는 인문학적 순수함,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제가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카이스트 박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또 많은 걸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어린 분들에게도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올바르고 만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이 세상의 리더가 돼서 참 깨끗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 바닥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지금 약간 선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마약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물 투자에 집중하시고 원화채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비트코인과 아시아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아시아 주식시장 간의 수익률과 변동성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지만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사람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주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매수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TV보다 비트TV를 많이 보았다.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듣게 되고 듣게 되면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되면 알아보고 알게 되면 조금씩 매수를 하겠죠.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먹던 술도 끊고 먹던 외식도 줄이다 보니까 약간의 잉여 자금들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겠죠. 어쨌든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또다시 사람들의 삶을 귀찮게 하겠죠. 그리고 저는 저성장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고성장이 꼭 필요한 시대일까요?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사람들은 돈이란 걸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죠.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 깨끗해졌지만 다시 또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코인 유튜브가 코인 이야기나 하지 자꾸 3,000%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IMF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몰렸다. 주식시장의 성과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많이 옮겨졌었다. 그만큼 주식과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식 오르면 암호화폐 오르고 주식 떨어지면 암호화폐 떨어졌지만 결국 디커플링이 될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유입이 되면서 2차 상승 정도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상승은 어쨌든 기관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들어갔던 개미들의 시드가 결국 2차 상승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상승은 위아더 월드겠죠. 많은 분들이 엄청난 상승을 목격하고 그때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10년 빨리 오게 했다는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를 완성시키려는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자넷 앨런이 이야기했던 ISO 20022 은행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포화 상태다. 지금 곧 터져버릴 것 같아. 지금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ISO 20022를 채택해서 넘쳐나는 데이터량을 커버를 해야 된다. 리플은 이미 ISO 20022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2020년 리플 사이트에 올라온 ISO 20022 국가 간 결제의 미래 형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항상 XRP 리플은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어요. 탄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ISO 20022 채택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호감으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감형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놈의 리플 SEC 소송 관련 데이터는 오늘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뭐 지긋지긋합니다. 찍는 소리를 많이 했던 존 지튼, SEC의 간섭이 좀 심하다. 게리 겐슬러 의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기관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똥폼 잡고 있다. 지가 분명히 할 일이 아닌데 지가 전부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CFTC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오히려 더 간섭을 해야 되는데 SEC 게리 겐슬러가 더 오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하위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하위 테스트는 심지어 193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거의 90년 가까이 된 이 법률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서 꼰대 법률 하나 때문에 지금 리플 홀더들이 짜증이 나고 있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권법과 암호화폐법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질이나 특성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리 겐슬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규제안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게리 겐슬러의 스타일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제가 그건 게리 겐슬러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으려면 그 정도의 자존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존 지트는 XRP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탈릭 부테린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약간 이슈를 받지 못하니까 약간 징징대던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XRP 리플이 가장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코인이죠. 그리고 존 지트는 리플이 XRP 소송에서 패할 경우,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다른 모든 알트코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하지만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SEC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시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보지 않고 있는 게 날려나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결정을 내린다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XRP와 SEC 소송에 관한 문제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 결정을 한다면 아주 그냥 어마무지하게 일처리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